그런데 오메가3는 심혈관 예방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암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효용성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명하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에 많은 관심이 있는 여러분이 이 채널을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질병의 원인 치료에 목적을 두고 있는 의학 정보를 과학적 검증을 거쳐 여러분께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 따라 이 채널을 방문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실력이 부족해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이 잘못된 것은 있을 수 있어도 과장하거나 상상의 내용을 여러분께 전달하는 일은 없으니까 혹시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 제가 참고한 과학적 문헌들은 이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암을 치료하는 현대의학적 방법의 목표는 암세포를 몸에서 제거하거나 크기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암세포에 파편이 생기고 그것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적 암 치료로 파생하는 암 전이와 재발을 줄여주는 리졸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를,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을 하시면 제게 많은 힘을 불어넣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영상을 올리는 즉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실 겁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현대의학적 암치료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외과적 수술. 이 외과적 수술이란 얘기는 결국 암을 완전히 제거한다, 뭐 그런 얘기죠. 방사선 조사,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 방사선 조사라고 하는 것은, 조사, 이건 쬐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방사선을 쬐서 암의 크기를 줄이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학요법, 이런 게 있는데요. 이 화학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항암제 치료를 얘기한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항암제 치료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항암제가 대부분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두 암세포의 파편을 유발합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암의 전이와 재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죠. 자, 이게 재발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모두 급격하게 암세포를 제거하거나 암세포 크기를 줄이기 위한 치료 과정이므로 기존의 암치료는 본질적으로 양날의 검인 셈입니다. 대표적인 리졸빈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리졸빈 구조를 보면은 오메가3의 전형적인 모양을 갖추고 있죠. 오메가3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이게 가장 끝 탄소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1번, 오메가3는 2번, 3번, 여기 세 번째 탄소, 여기에서 뭔가 이중결합이 형성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입니다. 리졸빈은 오메가3가 대사에서 생긴 물질로서 오메가3 구성 물질인 EPA와 DHA에서 만들어지고 사이토카인을 방출합니다. 종양세포 파편이 백혈구의 하나인 대식세포에 의해 염증성 사이토카인 방출을 자극하는데 이것을 리졸빈이 제어한다는 것이죠. 리졸빈은 종양 성장을 억제하고 암 치료를 향상시킵니다. 현대의학에서 암 치료는 종양세포를 죽임으로써 종양 부담을 줄이지만 동시에 염증과 종양 성장을 자극할 수 있는 종양세포 파편을 생성합니다. 암세포 파편으로 자극된 종양은 리졸빈에 의해 억제됩니다. 백혈구의 일종인 대식세포는 면역 조절과 조직 복구에서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리졸빈은 백혈구, T림프구 및 상피세포의 활성화를 조절하여 항염증 효과를 나타냅니다. 암에 대해서는 염증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건강한 세포도 그 영향을 받아 손상되고 이것이 누적되면 암세포가 생성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염증에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염증이 통증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리졸빈이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므로 진통 효과도 있을 것으로 짐작되고 그런 면에서 아스피린이 리졸빈을 도울 수 있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리졸빈은 오메가3의 대사 생성물인데 리졸빈 생성을 유발하는 식단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오메가3 보충제를 선택할 때 반드시 EPA와 DHA 합이 1000mg 이상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오메가3는 물고기에 많은 것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연어, 청어, 고등어 같은 것들을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출혈 문제만 없다면 아스피린과 함께 EPA와 DHA를 섭취하는 게 좋은데 게다가 저용량의 아스피린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섭취하는 것은 임의로 하지 말고 의사와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염증에 도움이 안 되는 음식 8가지는 피해야 할 것들인데 이것들을 소개하자면 첨가당, 가공육, 고도 가공식품, 정제 탄수화물, 과한 오메가6, 트랜스지방, 2개 이상의 칵테일, 인공감미료. 인공감미료는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이 많죠. 정리하자면 인공감미료와 가공식품을 피하는 것은 기본이고 트랜스지방을 피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현대의 식단에서는 오메가6가 일방적으로 많기 때문에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좋은데 이 그래프에서 보면 현대에 이르러 오메가6는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오메가3는 감소한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 섭취를 좀 더 권하는 것이고 마침 오메가3가 리졸빈을 만들어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몸에서 오메가3와 오메가6 비율이 가장 좋은 것은 1대4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에서는 오메가6 섭취가 커서 심지어는 1대20 이상인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메가3 섭취를 권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메가3는 심혈관 예방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암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효용성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댓글란과 커뮤니티는 여러분을 위한 공간입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건강에 관한 소중한 여러분의 의견이나 영상에서 다뤄주길 원하는 아이디어 이런 게 있으면 댓글란, 커뮤니티 이런 곳에 그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조사를 통해서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